바다 풍광과 어우러진 경주 문무대왕릉을 보니까 잠시였지만 눈이 시원해지는데요. 맞아요. 네. 저 지방시대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꾸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큰일입니다. 그렇죠. 주말에는 어디로라도 좀 가봐야겠어요. 네. 너무 멋지네요. 정말 이렇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경상북도 소식을 이번에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첫 소식 전해주시죠. 도심 항공교통 UAM 들어보셨죠? 네, 저도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항공 혁신이죠.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항공 모빌리티 구축을 위해서 한국공항공사 경북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신공항 건설 및 운영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행정과 재정 지원,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는데요. 먼저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서 입도에서 출도까지 통합 연계하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도서 및 내륙공항 동시 활성화와 도내 공항 지역 인재 채용 방안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역사 문화 자원과 풍부한 자원 환경의 주요 관광지를 잇는 관광형 도심 항공교통도 우선적으로 상용화한다고 하네요. 사실 상용화만 되면 진짜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네, 도심 항공교통으로 더 편리해질 경북 관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뷰네요. 네, 멋지죠? 네, 미래차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전기차? 아님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가요? 그렇죠. 아직 날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가깝게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도청 신도시에서요.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자 50여 명이 처음으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타고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체험해봤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도 지정된다고 하던데 언젠가요? 네, 다음 달 초입니다. 이번 시승 행사를 계기로 자율주행 확대 시행을 위해 2025년 도청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 발맞춰 첨단 교통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첨단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래차를 비롯한 미래 첨단 교통, 여기다 생산 중심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전환 대응이 늦은 지역 부품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체질 개선하겠다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경상북도는 2023년 미래차 사업 재편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네,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 미래차 사업 재편을 위한 지원 사업 관심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명 항공교통 또 미래차로의 대전환. 이 두 가지가 현실이 된다면은 미래차 선도 도시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다만 걱정이 있는 게요. 우리 지역에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업체들이 이 미래차 중심으로 체질을 잘 바꾸려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이 지자체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딤돌을 잘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어린이가 즐거운 소식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5일은 제101회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인 만큼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귀 쫑긋 세우시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빛 키즈랜드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열립니다. 키즈랜드면 저는 입장 불가인가요? 저도 놀이공원 좋아하는데. 아, 이런 날은 아이들에게 좀 양보하시죠. 경주 엑스포 대공원 4개의 체험존에서 열기구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선착순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제 귀가 쫑긋하네요. 아, 그렇죠? 각양각색의 테마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즐길 수 있는데요. 봄빛 키즈랜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요. 오후 6시부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한 판타지 이벤트가 화랑숲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저기서 신나게 뛰어놀 걸 생각하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어린이날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러 경주 엑스포 대공원으로 놀러 오세요. 네,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경주 엑스포 대공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박정 기자는 어린이날과 관련된 좋은 추억이 있을까요? 사실 선물 먼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글쎄요, 선물보다는 가족들이랑 보냈던 시간이 먼저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대전 엑스포 꿈돌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 엑스포에서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대석 순서입니다. 경상북도의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주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장님을 모셨는데 사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위기, 또 식량 안보,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 8기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농업의 대전환이더라고요. 이 경북도의 농업의 대전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농업 대전환의 시작은 우리 농업인이 도시 근로자들처럼 일도 열심히 하고 땅도 가지고 있는데 왜 더 못 사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한 64% 정도 수준이고 반면에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농가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한번 바꿔보자. 이게 농업 대전환입니다. 네, 말씀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첨단 과학을 우리 농업에 접목하고 또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대규모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농업 혁신타운을 조성하고 또 가공산업도 대전환하고 또 가수, 축산 분야별로 35가지 핵심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말씀 중에 끼어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요새 뭐 K 컬처, K 문화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네. K 푸드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데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가공 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북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현재 우리 가공산업을 앞으로 2030년까지 한 1,000개소 정도 지원을 해서 네. 앞으로 매출 100억 원 기업을 100개소 네. 그리고 수출 100만 불 이상 기업을 100개소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마어마한데 지금 방금 말씀 중에 1,000곳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 사업일까요? 신설 기업 100개소, 그리고 정설 600개소, 그리고 시설 현대화 30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억 원까지는 연리 1% 금리로 지원하고 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도 지원을 합니다. 최대 40억 원까지 30%에서 70%까지 네.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고 또 포장 디자인 개발 그리고 FDA나 할랄 같은 국제 인정 취득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말 농식품 가공 산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서 농업 대전환을 소개해 주시면서 구미, 문경, 예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고 있으시다라고 하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지역은 문경 영순면 율곡리입니다. 참여 농가는 80농가이고 면적은 110헥타 됩니다. 기존에는 각자가 1년에 벼농사를 한 번을 지었습니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공동 영농으로 여름에는 콩을 농사짓고 또 동절기에는 양파나 감자를 식재해서 이제 이모작을 합니다. 공동 영농을 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가능해지고 또 이모작도 가능해지는데 현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영농법인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 양파와 감자가 한 50헥타 정도 심겨져 있는데 6월 중순에는 이것을 수확하고 전 면적에 콩을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총 생산은 3배 정도 늘어나고 농가 소득도 한 1.5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장님 이모작 이제 들어간다 하셨는데 지금 농사철에 사실 경북의 고질적인 우려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농촌 일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해마다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또 고령 농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농업 인구가 약 34만 명인데 네. 1년에 만여 명씩 감소를 합니다. 아주 근데 빠르네요. 네. 네,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해서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농촌 현장에서 일손 구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렇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수급 사정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력 수요는 지난해하고 비슷하지만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해서 국내 근로자와 또 외국 근로자 공급이 확대되어서 농촌 지역 수급 사정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외국 근로자 수급을 지금 확대하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북도에서 어떤 정책을 또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원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8개 시군에서 약 5,61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규모고 4월 현재 1,900명 정도가 입국을 해서 지난해 총 입국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를 시범 사업을 4개 시군에 도입을 하는데 공공형 계절 근로는 기존에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군이 정하는 농협에서 외국인을 고용을 하고 하루 단위로 필요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도 수혜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시범 사업을 해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조월 시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리 K푸드가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정말 일손도 많이 풍부해야 될 것 같은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대책을 추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우리 경북 농식품 수출이 8억 2,500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원화로 하면은 1조 700억 달러, 1조 700억 원인데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품목별로는 신선농산물을 보면은 포도, 배, 사과가 수출이 많고 특히 인기 있는 품목은 포도 샤인머스켓입니다. 또 가공식품은 음료 그리고 주류 그리고 김치류들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수출 품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 희망이 있고 또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상북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오늘 그렇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